연말이 되면 유난히 이런 생각이 든다.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크게 아픈 적도 없었고 무너질 만큼의 사건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고 말한다. 하루하루는 잘 버텨온 것 같은데 막상 한 해를 돌아보려 하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지루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해보기도 하고 사람이 줄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어느 하나도 마음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데 분명히 힘들었던 한 해였다는 감각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는다. 당신의 올해는 어떤 한 해였을까? 잘 살았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비어있고 힘들었다고 말하기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올해.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아있을까? 오늘은 그 질문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한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당신이 힘들었던 첫 번째 이유, 일상의 지루함 때문이었을까? 올해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딱히 큰 불행은 없었고,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일도 없었고, 삶이 무너질 만큼의 사건도 없었다고. 그런데도 유난히 많이 지쳤다고 말한다. 이유를 물으면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마도 일상이 너무 똑같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달력이 넘어가도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계절이 바뀌어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특별히 싫은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설레는 일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정을 지루함이라고 부른다. 연말이 되면 이런 말이 더 쉽게 나온다. 올해는 재미가 없었다. 특별한 기억이 없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다. 이 말은 틀리지 않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하루는 이전보다 단조로워졌고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한다. 아마 지루해서 힘들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에는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남아있다. 지루함이라는 단어치고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피로가 너무 깊다. 단순히 재미가 없었다기엔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남는 감정이 너무 진하다. 지루한 하루를 보냈다면 보통은 그냥 심심했다고 말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올해의 피로는 심심함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루하다기보다는 하루를 견뎌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끝나면 숨이 막히듯 답답했다고. 이 말 속에는 지루함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기지 않는 감정이 숨어 있다. 사실 지루함은 비교적 가벼운 감정이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거나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쉽게 사라진다. 하지만 올해의 힘듦은 그렇지 않았다. 여행을 다녀와도 잠시 쉬어도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시간 속에서 더 또렷해졌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일상이 지루해졌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지루하다는 말 뒤에 말로 꺼내기 불편한 다른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건 아닐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다. 하루를 돌아보면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도 없고 큰 갈등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어딘가를 참고 있었던 느낌이 든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말을 삼켰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조금씩 눌러왔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인다. 문제없는 하루, 무탈한 관계, 안정적인 일상.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감정은 조금씩 소진된다. 크게 아픈 날은 없지만 매일 조금씩 달아간다. 이때 사람들은 그 피로의 정체를 정확히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단어를 가져온다. 지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 말은 설명하기도 쉽고 스스로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루함은 약점처럼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나이를 탓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진짜 감정은 더 깊이 묻힌다. 지루하다는 말로 덮어둔 채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들이 쌓인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숨이 찰까? 왜 예전보다 감정이 쉽게 무뎌졌을까? 이 질문들에 바로 답하지 못하면 사람은 다시 지루함이라는 말로 돌아간다. 생각하기엔 지루함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한 단어로 감정을 덮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감정은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올해의 지루함은 단순한 무료함과는 조금 달랐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자극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렐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였을 수도 있다. 설렘은 에너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감정이 과부하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런데 올해는 그 여유가 계속 미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할 일을 해내고 관계를 유지하고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데에만 에너지를 써버린 것이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가 힘들었던 이유를 지루함이라고 부르기엔 당신은 너무 오래 애써온 건 아닐까? 지루함이라는 말 뒤에 참아온 감정과 미뤄둔 마음이 함께 쌓여있던 건 아닐까? 지금 당장 명확한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올해의 힘듦이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였다고 말하기에는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감당해왔다. 당신이 힘들었던 두 번째 이유, 인간관계가 줄어들어서 그랬을까? 연말이 되면 휴대폰이 유난히 조용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어지던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오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주길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며칠이 흘러도 화면은 그대로다. 이 변화가 서운한지 묻자 꼭 그렇다고 말하진 않는다. 다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허전해졌다고 말할 뿐이다. 약속도 줄어들었다. 달력을 열어보면 빈칸이 늘었고 주말이 다가와도 특별히 기대할 일이 없다. 예전엔 바쁘다는 말로 하루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조용하다는 말이 더 익숙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아마 인간관계가 줄어들어서 올해가 더 힘들었던 것 같다고. 이 생각은 틀리지 않다. 관계는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사람과의 만남은 하루의 온도를 바꾼다. 그래서 연락이 줄고 만남이 사라지면 삶이 한 톤 낮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이유 역시 어딘가에서 멈춰 서게 된다.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 사람이 많았을 때도 이미 지쳐 있었다고. 약속이 빽빽하던 시절에도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숨이 막혔다고. 관계가 많아서 힘들었던 날들이 분명 있었고 그때의 피로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생각해보면 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숫자보다 구조에 가깝다. 몇 명을 만나느냐보다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연락이 줄어들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는 늘 듣는 쪽이었고 맞추는 쪽이었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그 역할이 오래 지속되면 관계는 유지되지만 감정은 서서히 마른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다. 누군가 힘들 때마다 연락이 온다. 전화는 길어지고 이야기는 반복된다.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힘든 날에는 연락할 마음이 선뜻 들지 않는다. 말을 꺼내도 흐지부지 끝날 것 같고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조용해진다. 말수가 줄고 먼저 연락하는 일도 줄어든다. 겉으로 보면 인간관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 안에서 이미 한 발 물러나 있었던 상태다. 그래서 연락이 끊겼을 때 놀랍게도 아주 큰 충격은 없다. 대신 묘한 허무가 남는다. 그 허무는 단순한 외로움과는 다르다. 사람이 없어서 생긴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관계 안에서 쌓여온 피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느낌에 가깝다. 연락이 없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연락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애써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오르는 순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줄어들어서 힘든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약속이 없다는 사실이 서운하기보다는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이 지점에서 관계를 다시 보게 된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많은 만남들이 정말 서로를 지탱해주는 관계였는지, 아니면 한쪽만 계속 감정을 보태고 있었던 구조였는지.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관계가 줄어든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시기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각이 남아있다. 관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였던 감정 노동이 멈췄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올해의 인간관계 변화는 단순히 사람이 떠난 사건이라기보다 오래 지속되던 불균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늘 괜찮은 쪽, 늘 이해하는 쪽, 늘 기다리는 쪽으로 남아있던 역할이 더 이상 감당되지 않았다는 표시다. 연말이 되면 이런 장면들이 더 또렷해진다. 모임 사진이 줄어들고 단체 대화방이 조용해진다. 그 모습만 보면 관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묻게 된다. 올해가 힘들었던 이유를 인간관계의 감소로만 설명해도 될까? 사람이 줄어든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관계 안에서 혼자 감당해왔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올해의 피로를 조금 더 정확한 위치에 놓아보기 위한 시도다. 관계가 사라져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미 오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올해의 인간관계는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다. 조용히 무게가 옮겨졌을 뿐이다. 당신이 힘들었던 세 번째 이유,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었을까? 올해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다.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고 하루가 끝나면 회복이 더디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도 예전만큼 가볍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린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 말은 틀리지 않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르고 몸과 마음은 그 흐름을 그대로 겪는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감각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올해의 피로를 나이 탓으로 정리해버린다. 가장 설명하기 쉬운 이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올해의 피로는 유난히 깊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느낌과는 다르다.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쉬는 날이 있어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다는 감각이 더 강하게 남는다. 생각해보면 나이는 갑자기 들지 않는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해진 것뿐이다. 그런데 유독 올해에 와서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를 나이 하나로만 설명하기엔 어딘가 부족하다. 같은 나이에도 비교적 덜 지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몸이 힘든 날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날이 더 많았다고. 예전에는 버틸 수 있었던 일들이 올해는 유독 크게 느껴졌다고 한다. 작은 일에도 피로가 쌓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오래 남았다고. 이런 감정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와는 조금 다르다. 나이를 이유로 삼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조금 더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많은 감정을 덮어버린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함께 들어있다. 하지만 그렇게 덮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남는다. 특히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더 자주 하게 된 한 해였다.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유난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정리한다.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정리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설명되지 않은 찜찜함을 남긴다. 나이 때문이라는 말로 정리해버리기엔 올해의 피로에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마모에 가깝다. 올해를 떠올려 보면
몸을 혹사시킨 날보다 마음을 접어두었던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불편한 감정을 애써 무시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해왔던 시간들. 이런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늙는다. 마음이 늙는다는 건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더 빨리 소모되는 상태에 가깝다. 작은 자극에도 피로가 쌓이고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게 다 나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이가 들었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쉬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쉬어야 할 순간에도 역할을 내려놓지 못했고 괜찮아 보이기 위해 계속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그래서 올해의 피로는 시간이 흘러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계속 애써왔기 때문에 쌓인 것일지도 모른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돌봄을 받지 못하면 더 빨리 소진된다. 이 지점에서 나이라는 이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변명이 아니라 배경이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원인이 아니라 다른 감정들이 쌓일 수 있었던 환경에 가깝다. 그래서 나이만으로 올해를 설명하려 하면 마음 한구석에 남는 피로는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 체력보다 먼저 달아 있었던 것은 참아온 마음과 눌러두었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진다. 나이도 아니고 지루함도 아니고 관계의 변화만도 아니라면 올해를 이렇게 허무하게 만든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텅 빈 듯 느껴졌던 그 감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당신이 힘들었던 네 번째 이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더 허무했기 때문일까? 올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았고 주어진 역할은 책임졌고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냈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나무라고 싶지 않다고도 한다. 그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함께 섞여 있다. 열심히 살았다는 말 속에는 공통된 장면들이 있다. 아침이 오면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렸고 하루가 끝나면 내일을 준비했다.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온전히 쉬지 못했고 멈추는 대신 다음을 생각하며 하루를 채워왔다. 그렇게 한 해를 지나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연말이 되자 이상한 감각이 남는다. 분명히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는 장면이 많지 않다. 힘들게 버텨온 기억은 있는데 그 시간을 살아온 나 자신의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정을 허무함이라고 부른다. 허무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을 때 뒤늦게 따라오는 감각에 가깝다. 숨고를 틈없이 달려온 뒤에야 비로소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순간에 찾아온다. 올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겹쳐 있을지도 모른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미뤄왔고 지금 괜찮은지, 이 방향이 맞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하루하루를 넘기는 데 집중하느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갈 무렵 비로소 멈춘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 순간 느껴지는 허전함은 무언가를 잃어서라기보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노력 속에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달려왔는지는 기억나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 상태. 이 간극이 허무함으로 느껴진다. 특히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한 채 속도를 유지해온 한 해였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쉬면 게을러 보일까 걱정했고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쪽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은 계속 뒤로 밀려났다. 괜찮은지 묻기 전에 다음 일을 처리했고 지쳤는지 느끼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했다. 이렇게 쌓인 시간은 연말이 되어서야 하나의 감각으로 모여 나타난다. 그 감각이 바로 허무함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이 비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바쁘게 움직였는데도
정작 나 자신과는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이 허무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속도에 비해 점검이 부족했던 시간의 흔적이다. 그래서 올해의 허무함은 무언가를 잘못 선택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다. 너무 오래 멈추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생긴 신호에 가깝다. 쉼없이 이어진 하루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던 마음이 보내는 표시다. 지루함도, 관계의 변화도, 나이라는 배경도 모두 이 허무함과 연결되어 있다. 그 모든 이유들은 결국 빠른 속도 속에서 자신을 놓친 상태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연말이 되자 비로소 마음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이다. 올해가 힘들었던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당신은 게으르게 살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너무 앞만 보며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허무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신호다. 이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차례가 왔다는 신호. 올해의 끝자락에서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멈출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정리해 보려 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바라봤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고통은 실패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과정에서도 생긴다. 특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 없이 의무와 역할에만 자신을 맞추며 살아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간다고 했다. 이 말을 연말에 다시 떠올려 보면 올해가 유독 힘들었던 이유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지루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줄어서만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만도 아니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했던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살피지 않은 채 앞만 보며 달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외부 환경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삶이 더 깊은 공허를 남긴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지혜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올해의 끝에서 느껴지는 이 허무함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너무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흔적에 가깝다. 자기 자신보다 하루의 역할을 먼저 챙기며 여기까지 쉼없이 와버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다. 그래서 이 연말은 무언가를 더 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처음으로 멈춰서서 자기 마음의 속도를 확인해도 되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를 억지로 하나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힘듦이 당신을 탓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바라보라는 신호였다는 것만 조용히 받아들이면 충분하다. 인간이 진짜로 평온해지는 순간은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때다. 연말의 고요함이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면 그건 공허가 아니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마음의 소리일지도 모른다. 올해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버텨온 자신을 조금 느슨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의 조용한 힘의 문장들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